어떤 주식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그 주식이 반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젠틀하게 마치 나이스 가이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호가창과 차트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 주식 공부할 때 호가창,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저는 의사다 보니까 네. 이제 호가창과 차트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네. 저희가 왜 병원에 가면 심전도 찍잖아요. 네. 이제 심장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네. 근데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 역학을 가지고 이제 심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차트는 시세의 운동 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심전도를 통해서 네. 환자의 심장 상태를 파악을 한다면, 기능을 평가한다면 차트는 현재 그 주식의 상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빨리 뛰는지, 그리고 느리게 뛰는지, 아니면 점점점 맥박의 간극이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현재 이 환자의 컨디션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맥박은 주식에서 저는 호가창을 통해서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는 차트에 비유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맥박은 호가창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운동 역학과 네. 시세의 운동 역학과 네. 그리고 현재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어떤지 네. 그 기운, 매수세라는 말은 거기에도 기운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느린지, 급한지, 아니면은 지금 흥분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네. 주식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혹시 차트를 좀 한 종목을 보면서 좀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네. 제가 차트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게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지난주에 나왔을 때 일봉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봉 말고 분봉을 보고 주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는 이 사람은 분봉에서 이런 거를 주로 보는구나,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용 종목일 예, 뿐입니다. 참고용 여러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 지금 15분봉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더 크게 한번 살펴보면 대략 9월 23일경에 11만 4,500원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차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락하는 차트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가짜 반등인지 판단하는 법을 제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차트를 보면서 왜 고점에서 떨어지는 주식을 보면 보통은 이게 싸 보이니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주의 깊게 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9월 23일 날 11만 4,500원 고점을 찍고 네. 그 이후로 하락을 한번 크게 했을 때 네. 여기서 보통 생각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가 저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아니면 물을 타거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지난 4월에 한 달 반 정도 투자를 하면서 제가 4억 정도 익절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은 제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차트에서 어떻게 종목을 바라보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선택을 하거나 이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는 저는 주로 크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주봉, 월봉으로 주식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평선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정배열인지, 그 다음에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간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한 2, 3일 동안 조정을 했는데 반등을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하지 못하고 떨어질 건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투자를 하는데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관점도 필요한 이유는 제가 어떤 주식에 예를 들어 저는
예전에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주식에 들어갔을 때 이 5만 원대, 5만 8천 원에서 6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이 8만 5천 원일 때부터 8만 원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다 던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그 중간에 보시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마치 산 등성이를 그리듯이 이런 식으로 주식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중간에 진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횡보하다가 올라갈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볼 때는 주봉, 월봉 그리고 일봉으로 보지만 네. 제가 그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 당장 이 주식이 다음 주에 올라갈지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하려면 결국은 그거보다 약간 작은 단위 120분봉, 30분봉, 15분봉 심지어는 3분봉을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기 때문에 사고 팔고는 크게는 한 번, 사는 거 크게 한 번, 매도하는 거 크게 한 번이지만 그 중간에 저도 뭐 돈이 생기거나 하면 뭐 한 주라도 더 추매를 하기 때문에 그 추매를 할 때면 제가 네. 매수를 할 때면 되도록이면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봉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이 주식이 9월 17일 네. 아니면 여기 최고점은 11만 4,500원이 9월 23일 오전 9시에 나왔는데 네. 그 이후로 10월 7일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마치 저점인 것처럼 밑꼬리를 남기고 그다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꼭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사야 되나? 여기서 반등하나? 다시 전고점을 칼취하러 가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야, 이거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예.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구간이죠.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11월 3일인데요. 계속 하락을 하는 추세잖아요. 네. 이평선들이 역배열이 되어서 네.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 중간중간에 장대 양봉을 띄우는데 그 뒤로 바로 음봉을 맞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서 올렸는데 바로 음봉을 맞고 이러면서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밑에쯤 내려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인가?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여기 특히나 이런 11월 8일을 보시면 네. 주식을 떨어뜨리는 척 하면서 여기 15분봉인데 이 15분에 0.85%를 상승을 시키면서 장대 양봉을 분봉상에서 15분봉상에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죠. 네.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양봉들이 나왔다가 조정을 약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양봉들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도지를 만들면서 꼭 올라갈 것처럼 하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명심할 것은 주식은 오른 게 아니고 내린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올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저가가 81,700원인데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1시간 뒤에 83,000원까지 8만 고가로 보면 83,400원까지 갔으니까 주식이 오르네? 오르죠. 네,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명심할 것은 혹시 특히나 주식이 저점을 찍고선 반등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주식이 오를 때 어떻게 오르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세력분들은 개인들과 함께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를 때 세력들이 젠틀맨처럼 행동을 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력분들은 그렇게 천성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나이스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0.8% 15분 동안 0.8%를 한번 올려주고 그 뒤에 0.12%, 0.36%, 0.36%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계속 양봉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뒤에 약간 조정하는 척 하면서 이 뒤에도 양봉을 보시면 0.24%, 0.24%, 0.24%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양봉을
올라갈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주시거든요. 근데 세력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정말 반등시킬 의도가 있다면 양봉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탑승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예, 뜻인 건가요? 그렇죠. 정신없이 몰아치고 정신없이 올려야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따라붙고 따라붙을 새가 없이 내가 매수 주문을 내도 주식이 튀어 올라버려서 내가 고가에 살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여자가 도망가면서 빨리 안 도망가고 나 잡아봐라 하는 것처럼 나 올라갈 건데 빨리 나 좀 잡아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전에 저점을 한번 찍었고 이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이었는데 반등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따라붙죠. 근데 따라붙으면 문제가 뭐냐면 장이 끝나기 전에 음봉 한두 개 정도, 아주 심한 음봉도 아니잖아요. 음봉 한두 개 정도만 주고 장을 끝냈는데 그 다음날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빼버리죠. 이러면 이 전날 사셨던 분들은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물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물릴 때도 천천히 만약에 주식을 빼면서 물리게 하면 개인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갈 틈조차 주지 않고 바로 물려버리게 해서 물량을 못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 월봉에서는 주식의 큰 흐름, 그리고 이 주식에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기운을 본다면 네. 분봉에서는 네. 이 주식이 당장 오늘, 내일, 이번 주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할 때는 분봉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는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하나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현저하게 오르는 주식인데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는데 올릴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세력들은 자기 물건은 야금야금 팔아가면서 개인들을 탑승시키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주식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그 주식이 반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젠틀하게 마치 나이스 가이처럼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주식을 제가 보고 있었다면 네. 그리고 호가창을 같이 보고 있었다면 호가창에서 이런 낌새를 알아채고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확률적으로 저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고 네. 들어갔더라도 다음날 이 주식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음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내가 예상했던 그 세력의 의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자리라면 이제 손절을 하거나 더 사지 않고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누가 알려주거나 한 건 아니고 저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참고서를 보거나 하진 않고 여기저기 유튜브에도 요즘 볼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식을 단타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주식을 단타로 접근하진 않지만 기법이란 건 제가 초반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다면 한 가지 기법만 마스터해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근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에서 그 기법의 넘버원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약간 좀 제너럴리스트가 돼서 두루두루 아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주봉, 월봉, 일봉으로 큰 흐름을 보지만 이렇게 분봉으로도 늘 차트를 보면서 그냥 차트가 올랐다 내렸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차트에서 세력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을까? 야. 이 주식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를 늘 고민하고 왜라는 단어를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현우 저 사람 그냥 뭐 몰빵 투자해가지고 운으로 돈 번 거 아니야? 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5년간 수익을 냈던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하게 뭐 올해는 제가 휠라홀딩스로 3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로 4억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로 18억의 수익을 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은 제가 휠라홀딩스에 투자했을 때는 그게 바로 이렇게 막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그 5천만 원의 마이너스 구간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견뎌야 했었고, 그 다음에 휠라홀딩스 이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투자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부터 사자마자 주식이 막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세력들이 개인들을 떨치고자 하는 그 이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구간에서 거의 1억 정도 마이너스가 났었거든요. 근데 1억의 공포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나서 제가 4억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18억의 수익을 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어쩌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는 건 저는 15만 원, 16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초반에 2주 정도 마이너스 3억이 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버텼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18억이라는 큰 돈을 익절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제가 그냥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는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이 이 주식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내 계좌를 마이너스 3억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진짜 하락이 아니라는 나름의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확률적으로 이 주식은 반등할 거다라는 공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18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는 일봉, 주봉, 월봉으로 큰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이미 샀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 주식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분봉, 때로는 120분봉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때로는 15분봉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안에서의 또 흐름은 3분봉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은 누가 정보를 주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이 주식 다음 주에 오를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도구가 사실은 차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차트와 호가창은 정말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자들처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뉴스를 가장 빨리 접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차트랑 호가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다면 제가 미즈노 남복구 선생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발소에서 관상을 공부하시는 관상학자가 이발소에서 3년, 그 다음에 시체 닦기 3년, 그리고 목욕탕에서 3년 그 말씀을 드리고 차트 3년, 호가창 3년, 그 다음에 종목 분석 3년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빈말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차트와 호가창을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늘 곁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실수를 합니다. 저도 100%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실수를 했을 땐 그날 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 동화책 읽어주고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한 저녁 10시 반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핸드폰으로 그날의 차트를 띄워놓고 내가 이 부분에서 한 주, 두 주라도 추매를 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서 아니면은 신용을 써서 더 추가 매수를 했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복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날의 매매를 해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를 하면서 주식이 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열변을 토했네요. 그 인내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한 엉덩이 힘이 아니라 아는 만큼. 제가 아는 만큼 그래도 했습니다. 제가 그 차트 안에서 그 종목 안에서 무언가를 봤으니까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거지. 제가 이 주식은 갈 거야 가지아를 외치고 무조건 버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인더에서는 지금 하락할 때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할 때 그것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투자했던 시절로 다시 가봐서 제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5만 원대에서 투자를 했으니까요. 제가 투자했던 구간들, 그러니까 제가 한 5월 정도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아마 5월 한 3일에서
그 다음에 5월 한 20일 정도? 요 구간에서는 이제 계속 한 번에 사고, 그 다음에 추매를 하고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31일부터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하고 큰 장대 양봉을 만든 건 6월 16일부터죠. 네. 저는 이 8만 원 이상에서 다 이제 익절을 하고 주식을 던졌으니까 이 던진 부분은 던진 거고, 제가 이 주식을 이 최저가 58,000원 구간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 주식이 갈 거라고 어떻게 예측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보면 지금 66,000원 구간에서 그 다음에 저점이 59,000원 구간을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횡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주식이 정작 가기 전에 저점을 보시면 이전의 저점이 여기 최저점이 59,800원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참 희한한 게 주식이 가기 전에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예전에 정혜도 선생님이 나오셔서 네, 타로 마스터죠. 네, 타로 마스터 정혜도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가 좋은 눈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한번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이 횡보하다가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고난의 행군이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야만 달콤한 수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할 얘기였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나는 3%에 손절할 거야 라는 원칙이 있다고 이제 하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벌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식이든 10%, 20%, 30% 정도의 큰 상승을 눈앞에 둔 주식이라면 최소한 3%에서 5%는 떨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네. 66,000원에서 58,000원 구간을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58,000원이 아니라 59,800원, 6만 원을 지키는 선에서 박스권을 만들던 주식이 59,000원, 6만 원이 깨지고 58,000원까지 밀린단 말이죠. 네. 근데 내가 나는 3%에 손절할 거야, 아니면 2%에 손절할 거야, 이런 기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이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세력이 의도하는 바도 그런 거를 노리고 마지막으로 물량을 흔들거든요. 그리고 던지는 물량을 마지막에 다 흡수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큰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또 이 저가 58,000원 이전에 음봉을 보시면 음봉이 네. 과장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과장되어 있다. 과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꼭 저는 차트를 보면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는 느낌을 좀 받는데, 저는 이 차트를 보면 제 머릿속에는 무슨 메시지가 들리냐 하면, 나가라. 야, 이 주식 곧 폭락할 거야. 네. 빨리 나가. 이렇게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듯한 음봉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장대 음봉들이 막 난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장대 양봉 주고 장대 음봉을 확 빼버리고, 양봉 주고 장대 음봉으로 확 빼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심장 약하신 개미분들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러는 걸 보면 이 주식 안 되겠다, 큰일 났구나. 더군다나 그래도 그전에는 6만 원을 계속 지켜주던 주식인데 58,000원까지 밀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58,000원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 아니야? 네. 왜냐하면 개인분들은 이 위에 66,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계속 주면서 올릴 때 마치 이걸 뚫을 것처럼 할 때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신용으로 더 지르셨거나 물량을 막 사셨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그 뒤에 장대 음봉으로 빼버리고 반등할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음봉으로 빼버리면 네. 내가 고가의 66,000원 부근에 물려있고 더군다나 신용까지 쓴 사람이라면 이거 못 견딥니다. 네네. 그래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흡수하고 그때부터 살금살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지 C. 셀든이라는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고전 책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큰 손들은 네. 그들의 의도를 숨기다가 정작 상승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선봉장에 쓴다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오. 이 부분입니다. 6월 16일 날 네. 아침에 무려 6.5%를 그냥 2시간에 이제 시세를 줘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때부터는 그 조지 씨 셀든이 말했던 큰 손들이 의도를 숨기지 않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개인분들은 6.5% 구간에서 그 다음날 이제 음봉들을 계속 주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다 주식을 익절하고 나가십니다. 그게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막 한 달, 두 달 횡보하는 거는 견뎌 놓으시고 정작 이 주식이 시세를 주기 시작했는데 6.5%의 수익에 만족하시고 주식을 익절하고 나가세요. 왜냐면 제가 제 책에도 써놨는데 제 책에 그 챕터의 제목을 제가 완전한 사육이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3개월 정도를 횡보시키고 정신적으로 이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져 라고 세뇌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세를 주면 그 전에 3달 동안 당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익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보다 지난 3개월 동안 66,000원 구간에서 계속 떨궜던 그 아픈 기억이 너무 네네. 뇌리에 꽂혀져 있기 때문에 네.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물량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서 이제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투자할 때도 제가 처음에 6만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네. 5만 8천 원 구간을 저는 이겨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무대뽀라서 뭐 가자를 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제 나름대로는 차트를 보면서 네. 세력의 의도는 지금 떨구는 게 아니라 공포를 심어주고 위협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던지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 주식을 사라고 내부 정보를 줄 리도 없고 네. 우리가 그런 막 뭐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호가창이랑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3%에 손절하거나 이런 기계적인 수치를 저는 뭐 한 10% 이상의 손해는 안 보겠다는 원칙은 늘 있지만 가끔은 뭐 3%가 마이너스가 나고 5%가 마이너스가 나고 때로는 10%가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10%의 손절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때는 손절하고 어떤 때는 손절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막 무조건 가자를 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이거는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고 판단이 쓰면 네. 한 번쯤은 견뎌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 주식은 안 되겠는데 네. 라고 판단이 쓰면 그게 3%든 5%든 던지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주식 얼마에 샀다고 하셨죠? 제가 6만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 정도에 샀습니다. 6만 원에서 5만 8천 그리고 8만 5천 원인데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에서 전액 익절했죠. 그 이후로 좀 있다가 더 올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때 왜 파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수소 경제 이슈로 해서 네. 이 주식이 큰 시세를 내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저는 어찌됐든 그때 9대3의 법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 1년 중에 장대 양봉으로 큰 시세를 주는 거는 크게는 한 3개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큰 장대 양봉 3개 정도를 노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이제 달쌈쓰뱃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달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데 이게 달콤한 그 장대양봉 3개는 먹겠다는 심보고 그 쓴 음봉들은 피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주식을 해보면 단 것만 삼킬 수 없거든요. 단 거를 삼키고 싶으면 그 앞에 쓰디쓴 한 달을 이겨내야지 내가 단 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이 큰 장대 양분 하나를 이제 익절을 해서 취득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주식을 익절을 하고 나갈 때는 하나는 이 주식의 시세를 다 냈다고 판단했을 때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종목에서 더 큰 기회를 봤을 때는 아무리 이 주식이 좋아도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리자면 한 번 더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6만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에서 사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구간에서 팔고 4억의 수익을 낸 거에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후에 주식이 오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로 가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18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아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거는 아마 제가 못 견뎠을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도. 아마 저는 저가 5만 8천 원에서 고가 8만 5천 원 구간 4억의 수익 정도에 아마 만족하고 이 주식이 더 오르더라도 나는 4억의 수익에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익절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식이 한 번 더 갈 거라고 예측 못 하거든요. 자, 아까 호가창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호가창도 좀 보면서 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냐? 호가창은 사실은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9시부터 그 3시 장중에. 반까지는 장중에는 네.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스틸컷으로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네. 매도세라든지 야. 그 다음에 뭐 저는 호가창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네. 저는 바둑을 두질 않거든요. 근데 네. 바둑을 둘 줄 압니다. 바둑을 둘 줄 아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3달인가 기원 다닌 게 전부기 때문에 야. 그냥 완전 초급 수준의 바둑이지만 저는 호가창을 보면 그 왜 우리가 바둑을 처음 두면 배우는 게 이렇게 호구 벌린다고 해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가창에도 매물대를 보면 가끔은 오를 것 같지만 호가창의 매물대를 보면 덫처럼 느껴지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때그때 시시각각 바뀌는 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게 또 설명을 드리기가 난감한 게 남석관 선생님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제가 네. 잠깐 뵀지만 남석관 선생님한테도 제가 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출판하는 책 출판사에서 전에 출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인연으로 남석관 선생님을 한 2번 정도 만나 뵀는데 제가 남석관 선생님한테도 여쭤봤거든요. 선생님 혹시 오르는 주식이 오를지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석관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인간의 영역이 100%라면 저희가 아는 의식은 5% 정도고 나머지 95%는 어쩌면 무의식의 세계잖아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 5%를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매일매일 무의식의 창고로 계속 넘어가서 자기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보면 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 감이란 게 사실은 그거를 남에게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나는 그냥 이게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을 받은 건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너 이거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왜 대장금 드라마 보면 네. 대장금한테 너는 이 맛을 어떻게 알았느냐 뭐 그랬더니 맛이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것 뿐이온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이란 영역은 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도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제가 매매할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세하게 뭐 30분 봉이 이렇게 되고 15분 봉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면서 이거는 좀 하락 아닌 거 약간 페이크 같은데 가짜 같은데 이거는 좀 올릴 것처럼 하지만 올라갈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라고 제 스스로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감이라는 걸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경험과 학습과 공부로
감이라는 아래선 무기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 예, 근데 제가 대장금 얘기는 아까 괜히 했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치 대장금인 것처럼 대장금 아닌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뭐 대장금 세대니까. 아, 예. 그 드라마를 봤던. 그리고 이렇게 막 또 주식 고수분들이 보시면 네네네. 꼴랑 5년 된 하루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뭐 차트가 어쩌고 감이 어쩌고 이런 말씀인 거 보시면 네네. 또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은데. 자, 몸둘 바 모르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